오늘 새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이 피고인으로서 대선 기간 중에 재판을 받았을 때에 헌법 84조 공방이 아주 치열했었죠. 그래서 헌재가 이재명 관련 재판 속개를 청구하는 그런 소원이 많이 늘어나자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건에 대해서 이재명 재판 네 건에 대해서 모두 각하 처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과의 힘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가 그러지 않아도 요즘 날씨도 무덥고 짜증이 나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 마음에다가 염장질까지 하는 그야말로 더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는 홍준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홍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정치를 한다고 했었나? 정신 이상자들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치하는 자들은 얼굴에 가면을 두세 개 정도는 쓰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얼굴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것이 정치인들인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변검술이라고 하죠. 전통 무용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검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변검술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의 대표적인 변검술사 하면은 이재명을 꼽고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을 꼽을 수가 있겠죠. 물론 기타 여러 조무래기들도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을 꼽습니다. 자기 변신, 가면을 잘 쓰고 위장을 한다, 위선을 떤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사기를 치던 도둑놈 소리를 듣던 이재명이 바라고 바라던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홍준표로 볼 때에는 그야말로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홍준표 이자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 4월 말에 내 정치 여정은 여기까지다. 경선 탈락하면서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겠다. 이 말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몇 달이라도 지났습니까? 겨우 2달 정도 지났는데 아주 고약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하면서 이렇게 뻔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지만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정치판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이재명도 살아서 대통령까지 되는데 나라고 나는 이재명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 아니겠는가. 용을 쓰면서 안타깝고 추한 행동을 그리고 말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나는 제대로 했지만 매번 사기를 당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다. 늘 이런 식입니다. 내 잘못은 1도 없다라는 얘기지요. 언젠가 자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을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2번, 3번 당하면은 자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당한 것이겨 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번 사기를 당하고 피해만 봤다라고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 반성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늘 남의
핑계만 대는 것이 홍준표의 생활이었고 정치였습니다. 이번에도 돈벌이 차원에서 아니 세상에 거짓말을 열심히 하고 그것도 먹히면서 나이 제한이 없지. 박지원이는 80살이 넘어서도 배지를 달고 당당하게 가장 깨끗한 정치인처럼 위선을 떨고 있으니까 나 70 조금 넘었지만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막말해도 특혜 특권으로 다 풀려나가고 은퇴다 탈당이다 큰 소리를 치고 하와이에서 귀국할 때에 이미 홍준표는 정계 복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세상이 다시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홍준표가 정계에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 지지층이 있지 않겠는가? 내 지지층이 홍준표 선생님 정계에 다시 들어와서 이 악마리 같은 정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댓글이 올라오면은 이것이 국민들의 소리인 양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정계 복귀할 계산을 다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은퇴를 발표하는 그 시점에 참 잔머리 굴리는 데는 보통이 아닙니다. 내 지지층이 정치에 복귀해라 이런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그걸 국민들이 하는 소리로 알고 정치판에 기어 들어오겠다. 미리 판을 깔아놓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탈당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세게 몰아치고 욕설을 퍼부어야만이 자기 존재 가치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계산하고 작심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복귀 명분을 찾으려 하는데 마땅치가 않았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당을 실컷 용인하고 떠났던 그 자가 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난도질을 해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최종 대선 경선판이 벌어졌을 때에 김숙의 하던 말을 기억나십니까? 김문수는 나의 30년 정치적인 동지다. 그러면서 골프채를 들고 하와이로 한 달 동안 피신을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속이 뒤틀려서 어디 한국 땅에서 이 더러운 꼴, 대선, 경선 그리고 대선이 치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나. 그래서 하와이로 피신을 했던 것이 홍준표였습니다. 김문수 캠프가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년 동지라고 추켜 세웠던 홍준표를 찾아서 멀리 하와이까지 갔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받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갔었는데 단칼에 거절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그때 복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속 안에는 붉은 티를 입고 겉으로는 파란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두 쪽에 양당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치사한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탈당한 사람이다. 이런 망언을 쏟고 독소를 퍼부었던 자가 바로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위 먹었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도둑 사기꾼 소리 들은 이재명도 대통령을 하는 나라인데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고 도둑놈 중에 사기꾼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이재명이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을 받고 있는데 나에게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 것인가. 하와이에서 골프를 치면서 한 달 내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김문수를 왜 도와줘? 이재명을 더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홍준표는 이런 잔머리를 한 달 동안 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는 상징적으로 깨끗함, 청빈과 청렴을 내세우는 홍준표가 아니었었습니까? 그럼 그런 홍준표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와이로 골프를 치러 갔을 때에 공항에 나가면서 왜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그 과정을 밟지 않고 귀빈실을 이용했습니까?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었습니까? 국무위원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의원들도 사용할 수 없는 귀빈 공항실 VIP실인데 당신은 의원도 아니고 그날 그때는 무직이고 백수건달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웬 거드름을 피우면서 당신 닮아가고 있는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이죠. 이준석에게 이번 대선판은 이준석과 이재명과의 싸움이야. 잘해보라고. 이게 덕담입니까? 아니면은 비아냥 조롱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두 놈이 저는 두 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홍준표와 이준석이 자격도 없이 공항 귀빈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홍준표, 당신이 청빈한 사람입니까? 작은 일 같지만은 이것부터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에 국민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되는데 당신은 늘 내 잘못은 없고 남의 잘못 때문에 나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이제는 떠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기득권 철폐를 해낼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 퇴출과 기득권 철폐 이건을 총선 역대급 참패 당하고도 백서 하나 내지 못한 당이 그걸 해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 것 아니겠는가. 탄핵 40일 전에 탄핵 공개 경고를 해도 이것을 무시했고 대선 경선 때에 대선 지게 되면은 윤 부부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 청구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 경고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기 경선을 치른 그런 자들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모두가 내 탓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라. 이렇게 남 탓을 하면서 자기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오니까 한국을 떠나라 그러니까 니는 왜 한국에서 떠나라 마라 하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저는 이것을 좀 변형시켜서 니는 도대체 뭘 했노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이길 수 있는 대선도 경선으로 날린 당이 이렇게 뼈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경선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떨어진 것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홍준표라면은 정치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경선으로 날린 당이 경선에서 중간에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내가 나가면은 반드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데 사기 경선을 치르는 바람에 억울하게 정권을 뺏겼다,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씨 나이가 70 고입니다. 자신을 좀 알아야지요. 경선 사기인지 그 내부에서 어떠한 세밀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국민 비호감에 있어서도 이재명, 이준석, 그리고 다음에 홍준표 당신 아닙니까? 국민들이 많이들 대부분 당신을 싫어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늘 이렇게 이재명식으로 내로남불입니다. 사기치는 것도, 그 말투도 아주 이재명을 빼닮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3명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이준석이도 장차 20년이 정도 지나고 이 정치판에서 그대로 남는다면은 이재명, 홍준표 이상 갈 위험스러운 인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 정치는 안 된다. 깨끗한 정치를 해야 이 나라가 산다. 그런데 홍준표는 매번 경선 때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그것을 경선 사기니, 불평등한 경선이니, 이런 얘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명태균과의 관계, 당신이 정치판에 복귀를 한다면은 계속 팔목 잡힐 일인데, 명태균과의 관계는 깨끗합니까? 당신은 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적당불기, 이것을 내걸고, 어떤 사람은 적당불기가 아니라 가만 자세히 보면은 척창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러치나 매치나 같은 얘기죠. 당신이 늘 내세우고 있는 것이 기계 있게 남에게 굴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다 하는 것이 당신의 정치 철학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액자를 걸어놓고 당신은 그 아래서 온갖 지저분한 사기를 쳐오지 않았었습니까? 멀쩡하게 깨끗한 척, 그리고 기계 있는 척, 남에게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척을 하지 말고 정치판에 다시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위선 떨고 가정 떠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날씨처럼 짜증나고 불쾌합니다. 정치판이 깨끗하다, 신선하다, 이런 소리보다는 지저분한 사람들이 국민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어 나오고 있으니까 참으로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오늘 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